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최소 성취수준 부장지원단 교사 김원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통과목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쓰기라고 하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또 그 쓰기 안에서도 쓰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후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심심한 사과입니다. 한 콘텐츠 전문 카페가 올린 사과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 진심이 맞냐? 다시 생각해도 화난다라며 역정을 냈는데요. 바로 이 표현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심심한 사과? 난 하나도 안 심심해. 공지 올린 사람이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깊고 간절하다는 심심하다를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심심하다로 이해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건데요. 한자에 익숙지 않거나 평소 자주 못 본 분들에겐 낯선 표현일 수 있다는 거 10분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하면 하는 거지 왜 10분만? 그건 아니고요. 충분히라는 의미죠. 카페측도 심심하는 진심으로라고 바꿨고요. 최근 이 같은 한자 표현을 둘러싼 해프닝 종종 전해지고 있죠. 금요일까지로 알아듣거나 또 군사 의무를 뜻하는 병역을 질병으로 생각한 대학생들 사례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2년 전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가 되자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하냐라고 한 건 우리말 표현을 몰라서 나온 반응이었고요. 물론 과도한 한자어 남용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자어든 순 우리말이든 어떤 뜻인지 찾아보고 이해하려 한다면 더 다양한 표현으로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글을 읽고 그 글에 나와 있는 글쓴이의 견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여기서 밝힐 때에는 당연히 쓰기 수업이니까 글을 쓰는 방향으로 가겠죠. 다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 그 글을 쓰는 분량 자체가 한두 줄 정도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떠한 글을 가지고 글을 바탕으로 해서 쓰기 활동을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큰 부담 없이 어떤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전체 글 중에서 조금 잘라서 보도록 하죠. 글 자체의 분량이 너무 길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도 압박감이 심해질 수 있으니 전체 글을 이렇게 짧게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짧게 자른 그 부분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것, 찾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보죠. 한번 읽어볼게요. 1, 2문단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전체 글에서. 참고로 이 글은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입니다. 땡땡 교육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먹거리의 미래를 배우고 실천하는 먹거리 생태 전환의 교육의 하나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목적으로 월 2회 채식급식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일단은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야 되겠네요. 채식급식의 날. 그죠? 이에 따라 우리 학교도 이번 달부터 첫째, 셋째 수요일에 채식급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청의 사업에 우리 학교도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건강 문제와 기후 위기를 인식해 채식을 선택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 급식은 육식 위주라며 앞으로 채식 선택 급식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라고 해서 학교의 추후 방침까지 전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문항 나갑니다. 땡땡 교육청이 월 2회 채식 급식의 날을 운영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무엇을 물어보고 있죠? 이유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1문단의 내용에 그러한 것들이 잔뜩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죠.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두 번째,
먹거리의 미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뭐죠? 결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네요. 이러한 구조로 글의 내용이 짜여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건강 문제와 기후 위기를 인식해 채식을 선택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 급식은 육식 위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문항에서 물어보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린 추가로 하나를 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는 표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학교에서는 건강 문제를 플러스 알파로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땡땡 교육청이 월 2회 채식급식의 날을 운영하기로 한 이유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목적이다, 내지는 생태 전환 교육의 하나이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본문의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학생이 자신이 독해한 내용을 쓰기로 전환시키면 되겠습니다. 3, 4문단으로 가볼게요. 나는 건강한 채식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한다. 특히 고혈압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이 채식을 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하지만이 되겠네요. 자, 하지만이나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의 부사가 나오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주로 글쓴이의 생각은 하지만이나 그러나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할 성장기 학생들은 의무적인 채식급식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을 겪을 수 있다.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두부, 콩고기 등 대체 식품을 사용한다고 했으나 필수 영양 성분 중 비타민 B1, 2 등은 소, 돼지, 닭 등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며 칼슘, 철분, 아연 또한 채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힘들다. 그리고 채식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잔반을 더욱 많이 남기게 되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지만 이후에 글쓴이의 생각은 크게 그리고의 앞부분과 그리고의 뒷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부분의 내용, 디테일하게 뭐 비타민 종류까지 이야기하고 뭐 칼슘, 철분, 아연 막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죠? 의무적인 채식급식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을 겪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러한 핵심 문장 하나로 모든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은, 자, 그리고 뒷부분은 뭡니까? 채식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잔반을 더욱 많이 남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또한 핵심이 아주 콤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윗글을 쓴 학생의 생각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보죠. 이 학생은 채식급식의 날 운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간단하게. 그렇죠. 이 학생은 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으니 일단 이 학생은 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라고 써야 될 것이고, 플러스,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 반대 의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이것 또한 지금 윗글을 쓴 학생의 생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저러한 근거로 반대합니다까지 써줘야지만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글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핵심적인 사항, 두 번째 봤던 핵심적인 사항. 사실은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방금 우리가 밑줄 쳤던 이 두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윗글을 쓴 학생은 학교 채식급식의 날 운영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의무적인 채식급식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채식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잔반을 더욱 많이 남기게 되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학생은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채식급식의 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앞선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글을 읽어 나갈 때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글쓰기 과정에서 글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도 똑같이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 문장의 문맥을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 의미는 이러한 문장의 흐름상 이러저러한 의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도 잘 모르겠다거나 내지는 자신이 추론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죠?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네이버라든지 각종 검색 엔진이 탑재된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다가 자신이 모르는 단어를 쳐서 찾기 버튼을 누르면 그 단어의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수월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을 통해서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터넷 사전이죠. 표준국어 대사전은 인터넷 사전이거든요. 인터넷 사전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 문항에서는 어휘의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서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의 활동의 경우는.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이 시간 글쓰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내지는 가장 힘을 주어서 해야 될 활동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일단 문제가 중요하니까. 윗글을 쓴 학생의 생각에 대한 댓글을 쓴다고 할 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경우 좋아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싫어요를 표시하고 그 이유를 써보자 라고 했죠. 일단 두 가지 미션을 줬네요. 자,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써야 된다는 거, 내지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활동과 두 번째 활동, 이렇게 나뉘네요. 이렇게 문두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지금 글쓰기를 제대로 하는 활동의 어떤 출발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보죠. 학생들은 좋아요에 한 표를 던질 건가요? 아니면 싫어요에 한 표를 던질 건가요? 좋습니다. 어느 쪽을 정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좋아요 또는 싫어요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써야 돼요. 맞죠? 그 이유를 써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이유를 써야 될 때 우리는 뭐에 중점을 두면 되냐면 앞서 살펴봤던 슬라이드 중에서 나라고 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일단 주안점을 두고 접근해야 되겠죠. 특히 어떤 학생의 경우는, 그렇죠, 이 학생의 글에 찬성하는 경우는, 즉 방금 우리가 좋아요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는 글쓴이의 견해, 글쓴이가 제시한 이유를 여기에서 같이 활용해 주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글쓴이의 생각에 좋아요라고 한 친구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글을. 채식으로는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필수 영양 성분을 다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글쓴이의 생각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내지는 친구들이 채식을 싫어해서 채식급식의 날에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오염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그 또한 당연히 제가 글쓴이의 생각에 좋아요를 누른 이유와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는 거죠. 뭘 참고해서? 그렇죠. 3, 4문단 중에 특히 4문단에 나오는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가 제시한 이유를 주로 참고를 해서. 근데 만약에 싫어요라고 했다면, 그렇죠, 앞부분에 나왔던 교육청의 주장이라든지 내지는 학교에서 제시한 이유들을 활용하면 좋겠죠.
뭐가 있었죠? 그렇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실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적거나 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해 주면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 활동에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채식 급식의 날 운영과 관련한 학생의 글을 읽은 독자의 댓글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학생의 글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은 평가하기 단계로 넘어갔는데요. 앞서서 이야기한 거하고 사실은 맥락은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적어내는 것도 충분히 좋은데 우리는 그 단계 가기 전 단계예요.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참 좋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지향해야 될 과제인데 그 전 단계에서 기존의 글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참고해서 내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학습 활동도 사실은 그러한 맥락이었고요. 지금 보는 평가하기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은 여기에 글을 읽어볼게요. 학교 채식급식의 날 운영에 대한 학생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글쓴이는 채식급식으로 인해 무엇이라고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최근에는 식품 기술이 발달해 채식만으로도 필요한 성분을 고루 먹을 수 있게끔 식단을 구성할 수 있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니은이라고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죠. 아, 그렇죠. 이것도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 일단 읽어볼게요.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한 채식 식단을 짠다면 오히려 채식 급식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 모두 공통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활동하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섭렵을 했죠. 뭐였죠? 자, 글쓴이의 생각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었죠.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무적인 채식급식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두 번째가 채식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잔반을 더욱 많이 남겨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가 두 가지였죠. 그 두 가지를 숙지하고 나서 다시 보도록 하죠. 기억에 연관되는 거는 자, 이 지점입니다. 채식만으로도 필요한 성분을 고루 먹을 수 있게끔 식단을 구성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핵심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니은에 해당되는 건 어떤 내용인지 뒷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오히려 채식급식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거는 핵심 2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 평가하기 활동에서는 뭐에 주목해야 되죠? 무엇을 묻고 있는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결국 방금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문단을 중심으로 이 글에 대한 답을 작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보시죠. 의무적인 채식급식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을 겪을 수 있다. 이게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채식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잔반을 더욱 많이 남기게 되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게 니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글을 쓰는 활동 자체가 지나치게 어렵지 않아요. 글을 쓸 때에는 본인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글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연습부터 시작한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자신만의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내지는 상대방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활동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글을 참고해서 쓰는 그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